때도 그럼 막 자기 집 알바로 갔었는데. 응. 여대생들이? 여대생들이 거의 많이 하지. 여대생들이 방학 때 다니지 알바로? 응.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지나치는 곳들, 이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보면 평범한 술집거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로 키스방, 안마방과 같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러한 유사 성행위 업소들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생활 공간인 바로 이곳, 신촌에서도 성매매 업소들의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과 외설적인 문구의 전단지들, 매일 신촌의 거리는 이러한 광고들로 도배되곤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광고들에 나오는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희는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생들이랑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나이대도 그렇고 저희랑 가깝게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일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작진은 인터넷 신문에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20대 초반, 그것도 여대생들이 성매매 업소에 종사한다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여대생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일까? 저희 제작진은 직접 유사 성행위 업소 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30분에 4만 원이고요. 1시간에 6만 5천 원이요. 거기 수위는 어느 정도 돼요? 특성 이용을 해보세요. 지금 처음이라. 처음인데요. 예. 수위가 더 정해져 있어요. 그 가슴, 엉덩이, 다리, 턱까지 가능하신 거고요. 제작진은 손님으로 위장해 키스방에 들어갔습니다. 업소 직원은 제작진을 한 방으로 안내했는데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어려 보이는 인상의 한 여성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작진의 질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편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여성으로부터 실제 많은 여대생들이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단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있고 그냥 애들은 휴학하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다음 수업 끝나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방학 동안 막 하는 언니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이쪽 언니들도 있고. 방학 때도 그럼 막 자기 집 알바로 갔었는데. 응. 여대생들이? 여대생들이 거의 많이 하지. 여대생들이 방학 때 다니지 알바로? 얼마 정도 왔다 보죠? 지금 한 달 됐는데 내가 지금 한 4,500 모았거든? 한 달 만에? 나 진짜 심심한 애들, 여기 심심한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그냥 호기심하고 일해보고 돈 얼마나 버나. 진짜? 그렇게 인터넷에도 있고. 인터넷에서 막 전화해서 오는 거야? 면접 본다고 해서? 그렇지. 거의 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키스방과 같은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 중 상당수는 이곳을 거쳐 성매매 업소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키스방에서 일하다가 업소까지 넘어가는 사람 있어? 아예 근데 페이가 틀리잖아. 시간마다 시간당 한 16만 원. 키스와 비교적 가벼운 스킨십이 이뤄지는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까지 여성들은 점점 성매매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산업에 빠져든 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인터넷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A양,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뭔가 이상한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고엔 월 3,4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개인 팁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업무라고 강조돼 있었습니다. 바에 찾아간 A양은 곧 그곳이 평범한 바가 아니라 유사 성행위 업소임을 알게 됩니다. 잠시 고민하지만 시급 5,000원 내외의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 단기간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 진짜 성매매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에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일을 시작하게 된 A양.
그녀는 무엇보다 수중에 큰 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벌게 된 그녀의 지출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지만 이미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진 그녀는 점차 높은 단계의 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성매매업소인 룸살롱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꺼림칙하게 느껴졌지만 유사 성행위 업소 일을 하면서 성을 파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여대생들의 이야기는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학교 익명제보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연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방학 동안에 저는 밤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아는 분 부탁 때문이었는데 한 달 동안 일주일에 3번 6시간씩 일해서 팁 포함 350만 원 벌었어요. 개강하면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겠거니 했는데 그분이 금토만 8시간씩 일해도 200은 챙겨주겠다고 하시네요. 냉정하게 거절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명의 제보자 B양은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손님을 접대하는 바이를 하게 됐지만 높은 수입으로 점점 일을 그만두기가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20대 여대생들이 성매매업소에 유입될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 제작진은 성매매업소 일에 관심 있는 여대생으로 위장해 직접 성매매 포주와 접촉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대생들을 유혹하는 광고들이 넘쳐났는데요. 카카오톡만으로도 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약속 날짜를 잡고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포주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접촉부터 실제 포주와 약속을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10시 강남 역삼역. 각종 유흥업소들이 몰려있는 이곳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성매매 포주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에 관심 있는 여대생으로 위장한 제작진은 포주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작진 중 일부가 미리 카페에 잠입한 상태. 차에 가서 단둘이 이야기하자는 포주를 설득해 상담을 이어갔지만 한치의 긴장도 풀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포주는 비슷한 또래의 대학생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망설이는 제작진을 안심시킨 후 원한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도 있다는 말로 설득했습니다. 다 본인처럼 학교를 다니고 시작한 사람들만 있는데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나온 친구도 많아. 저도 휴학, 만약에 이 일이 맞으면 휴학 끝나고 나서도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겠네요. 주말에 뭐 본인이 언니한테 물어보는 너 휴학자 설명이 아니고 언제 생기냐 물어봐서 생기라는 거를 연락해서 하고 주말에 다시 사서 나오고 그 얘기하면 돼요. 그거야 뭐 해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랬잖아.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해서 거의 계산해봐. 4개를 했을 때 이하면 우리는 3개 계산하면 이들은 35만 원, 40만 원 받는 거야. 30일 하면 1200원. 40만 원은 31로 하면 1200이잖아. 1200에서 만약에 계속 받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일하시게 되면 얘기해줄 건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반작업이나 이런 건 당연했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와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줄 거나. 언니들은 뭐 벌금 나오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성한. 포주의 달콤한 유혹들이 과연 사실일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업주들에 의한 그런 착취가 많은데 일단은 뭐 감금하고 감시하고 폭행하고 폭언 쏟아붓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처음에부터 막 선불금이라고 해서 빚을 지게 만드는 거야. 강제로 빚을 지게 만들고 또 그 갚아나가는데 이자는 말도 안 되게 높고 또 이 성매매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연대 보증을 시키거나 뭐 몸이 아파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 하다 보면 몸이 아파졌을 때 하루를 쉬어야 하는데 그럼 막 벌금을 엄청나게 매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게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지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성매매업소의 달콤한 유혹들. 저희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광고들을 통해 포주와 접촉할 수 있는 경로는 많았고
그 과정 또한 쉬웠습니다. 여대생들은 주로 지인의 소개나 광고를 통해서 키스방과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 성산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들은 고수익에 이끌려 성매매로 빠지게 되는데요. 여대생들은 과연 이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성매매 일을 하게 되자 A양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느낍니다. 접대할 때 자주 술을 마시게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2차를 나가는 일도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그녀의 생활은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힘든 취업 전선으로 나서야 하는 학교 생활보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생활에 익숙해진 그녀는 일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걸까요? 그렇다면 여대생들이 성산업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의 대가가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여대생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광고들로 인해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여대생들을 성산업에 종사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대생들 중에는 유사성행위 업소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비교적 부담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유사성행위 업소는 여대생들이 성산업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곳인데요. 이런 유사성행위 업소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유사성행위 업소는 그 단속 기준이 모호해 법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유사성행위 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기준 3,620건. 그 수를 조사하기 힘든 성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조사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헤아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여대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착취 경험과 또 사회적 낙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매매 안에서 성매매 구조 안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가 끄집어 내주지 않았잖아.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 진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성형 들었고요. 명품 사드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원하고자 하는 거는 대학 등록금이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만 모아서 빠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쪽에서 가는 거예요. 성형수술하고 사치하고 이 일을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입금만 딱 놓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되게 힘든 거죠. 그런 유혹들 있잖아요. 내가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얼마 버는데 내가 여기서는 거기서보다 3배, 4배 버는데 그런 부지런히 산 그렇게 버는 것도 아닌데 내 몸 상하고 거짓말 하면서 나 자신 속이는 건데. 처음엔 아무도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하는 거야? 잠깐 해달라고. 방학 때 잠깐 하는 급여 좋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죠. 높은 수입과 변화된 생활에 익숙해지자 그녀들은 점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빠지긴 쉽지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생활들의 연속. 과연 그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건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일까요?